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아동간호 시간입니다. 새로운 단원 들어갔고요. 입원한 어린이 간호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원한 어린이의 간호에 있어서 이제 입원하고 있는 아동들, 그 입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분리불안 증세라던가 신체적 통증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자율성, 그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영향들 중에서도 아동들에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은 분리불안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부모님하고 떨어져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분리불안 증세를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리불안 증세에는 그 저항기, 절망기, 분리기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리불안의 저항기는 그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그 부모만 찾아서 울부짖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초기 증세고요. 그 다음으로 절망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울지는 않지만 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등 우울해져 있는 그 절망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기, 거부기라고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놀고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단념했을 뿐이고 그냥 부모와의 격리 때문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리불안 증세가 입원하는 아동들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입원 아동들의 간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위생에서는 그 아이들에게는 항상 청결과 건조를 유지시켜주 모든 입원 환자들은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구강 간호를 좀 도와주고요. 영양적인 면에서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욕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조금씩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이 수분 균형 유지 쪽을 조금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수분 유지 균형이라 해서 섭취량과 배설량의 차이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병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섭취량 배설량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테이크 앤 아웃풋이라 그래가지고 아이오 체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섭취량과 배설량이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 그 섭취량과 배설량이 같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섭취량 배설량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그게 이제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분 결핍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섭취량에는 이제 예전에 제가 성인간호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들어가는 섭취량에는 뭐 물이나 수액 또 음식이나 수혈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될 수 있겠고요. 몸 밖으로 나오는 배설량은 소변량뿐만이 아니고 설사를 포함한 대변 아니면 뭐 심한 발한 아주 땀이 쫄쫄 난다든가 그다음에 출혈이나 그 배액 수술 후에 배액 관량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배설량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수분 결핍을 우선 보면요. 이 수분 결핍이라 하면 몸에 수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섭취되는 그 수분의 양보다 배설되는 수분의 양이 더 많을 때 몸에서 이제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혈당 증세나 탈수가 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수분 결핍에 있어서의 증상이 중요해요.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맥과 호흡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빈맥과 호흡의 증가는 이제 그거죠. 이제 빠르고 약한 빈맥, 빠르고 약한 호흡이 맥이고 이제 호흡이 증가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저혈압과 빈맥 호흡 증가해서 수분 결핍이 오게 되면 열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탈수열이라고 해요. 빈맥 호흡 증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피부의 긴장도가 감소되고요. 체중이 감소되면서 이게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핍뇨라고 해가지고 요 상태가 줄어드는 거예요. 농축되면서 줄어드는 거. 핍뇨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헤모글로빈은 그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그 헤마토크리트는 적혈구의 그 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탈수가 되면은 이제 물이 없어지면서 그 혈액에 비해서 이제 혈구가 더 증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의 증가가 일어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그 탈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처치에 있어서는 물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탈수 현상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그 수분과 전해질의 공급이 제일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수분만 공급해줘도 문제가 있고요. 그 몸속에 있는 전해질까지 같이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구강으로는 이제 식염수 뭐 이런 걸 제공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탈수 증세로 이제 설사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지사제 이제 처방을 내리기도 하고, 입안이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간호도 필수로 이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수분 과다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 과다라고 하면은 배설되는 것보다 섭취되는 그 수분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설이 잘 되지 않아서 몸속에 그 이제 축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혈당과 부종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종이 나타날 때 수분 과다의 증상으로는 물론 부종이 있으면서 체중이 증가되죠. 그 다음에 그 늘어난 그 부피로 인해서 호흡에 곤란이 오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강한 맥박과 그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뇌에 또 그런 부종이 있을 경우는 뇌신경을 눌러서 의식의 변화가, 이제 뇌가 흐려지는 거죠. 의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면서 그 부종이 아주 심한 경우는 숨을 잘 못 쉴 수도 있어요. 산소 공급이 이제 잘 호흡 곤란이 오면서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혈장 내에 그 혈액에 비해서 그 혈구가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클리프가 감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수분 과다 현상에 있어서 처치는 그 알부민 부족 시의 단백질 섭취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부민이라는 게 혈장 내 단백질인데요. 간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부민이 이제 이제 부종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체 압박 부위를 상승. 만약에 다리가 부었다 그러면 다리를 올려주는 그 T 포지션 같은 거를 해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염분과 수분을 제한시켜야 되고, 이뇨제를 통해서 계속 소변을 누게 해서 부종을 빼줘야 되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강심제, 뭐 디기탈리스 같은 거를 투여를 하게 됐는데, 이 강심제를 투여하는 거는 이제 그 심장 박동을 빨리 하게끔 해가지고 그 강심제를 투여함으로써 소변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뇨제나 강심제를 투여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원한 어린이에서 감염 예방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손 씻기입니다. 감염 예방에서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의 그 손 씻기는 내과적 무균법에 의한 손 씻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물 수집 돕기 보겠습니다. 요 검사물인데요. 이제 그 어른이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좀 큰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배변 훈련이 안 된 영유아기 같은 경우는 수집 주머니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기저귀 안에 넣어서 이제 그 요를 모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린 컬렉터라고 하는 수집 주머니를 이제 아이에게 채워준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요 검사물은 30분 이내에 검사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 이내에 검사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그 지연시에는 냉장 보관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물 보겠습니다. 혈액에는 그 정맥혈액과 동맥혈, 모세혈관 검사가 있는데요. 정맥혈액 검사에서는 정맥천자나 말초중심 정맥 장치를 통해서 이제 정맥혈액을 검사한다라는 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맥혈은 혈액가스 측정 시에 필요하고, 요골동맥, 상완동맥, 대퇴부 동맥을 통해서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그 동맥이라 하면은 그 좌심실에서 이제 뿡 하고 나가는 그 산소가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그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맥혈을 검사하는 이유는 혈관 속에 있는 산소 포화도 같은 거를 검사할 때 동맥혈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저희 그 당뇨 검사할 때 이런 손가락 끝에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나 귓볼 같은 곳을 이제 찔러서 모세혈관 채취를 하는데, 영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발 뒤꿈치, 아이들이 이렇게 발이 있으면
요 발 뒤꿈치 부위를 이제 꿍 하고 찔러가지고 모세 혈관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호흡기나 객담 검사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영유아들은 객담 같은 걸 뱉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세척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객담 검사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 부분입니다. 안전 부분은 이제 성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침대에 난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뭐 뒹굴기도 하고 막 난간 타고 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인 노인 간호나 뭐 그 성인 간호 그 입원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침대 난간을 반드시 올려준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 관리는 약물적과 비약물적 방법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통한 약물적 방법 하고 또 뭐 찜질 같은 걸 통한 비약물적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놀이 보겠습니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그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도 하면서 이게 놀이가 노는 것뿐이 아니라 놀므로써 치료적 목적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치료 계획에 이 놀이가 포함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환경을 집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줘야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 간호독기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수분량, 섭취량 그 비교하면서 탈수와 이제 그 부종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서는 질환에서 이제 보인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에서는 고열과 탈수가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고열이 나타난다 하면 일단 약물 투여 방법과 환경적 중재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투여 방법을 통해서는 뭐 많이 알고 있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나 아스피린, 그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놔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환경적 중재에서는 일단은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열을 내리기 위해서 옷을 적게 입히거나 벗기거나 아니면은 뭐 공기에 노출시켜거나 실내 온도를 낮추는 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38도 이상의 고열이다 하면은 미온수로 목욕을 시켜주는데 이때 이 미온수의 온도는 2도씨 정도 낮은 미온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얼음 베개를 목 뒤에 놔줌으로써 온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말초혈관의 순환을 위해서 손과 발은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35도에서 50% 정도 농도의 알코올로 이제 스폰지 알코올 마사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코올 마사지 35도에서 50%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이러한 모든 환경적 중재로 고열을 낮춰줬을 때는 반드시 30분 뒤에 다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수 가겠습니다. 탈수의 증상에는 기면 상태나 빠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고 약한 호흡, 빈맥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탈수열로 인한 체온 상승이 되고요. 천문과 눈 주위가 좀 들어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 긴장도가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되고 뇨가 농축되면서 적게 나오는 핍뇨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탈수에 있어서 설사로 인한 탈수 시에는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칼륨은 소변이나 설사 시에 그 수치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설사나 뭐 아무튼 탈수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과 전해질의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탈수 증상이 있을 때는 체중을 자주 측정을 해서 이제 관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설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고섬유 시기를 이제 주게 되면은 더 소화가 잘 돼서 이제 장 활동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배변을 하기 때문에 고섬유 시기를 금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토 보겠습니다. 보미팅이라고 해가지고 구토나 그 뒤에 나오는 경련 쇼크는 둘 다 무조건 기도 유지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성인 간호에서도 배우셨죠? 그래서 구토에서도 기도 유지가 가장 최우선이라 옆으로 돌아 눕히거나 그게 안 된다면 고개를 옆으로라도 해서 기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구토를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탈수로 인한 열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핍뇨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련 간단히 보겠습니다. 경련에는 일반적인 열성 경련이라 해서 9개월에서 5세 사이에 나타나는 그 경련 증상이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열로 나타나는 경련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경련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기도 유지를 위해서 혀를 앞설자로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구토에서는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면 경련에서는 혀를 앞설자로 눌러주면서 기도 유지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일단 옷을 편안한 상태로 풀어주고 주변의 위험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이 폐혈증 환자에서도 간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병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면서 조용히 시켜서 안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련의 양상 상태나 지속 시간 등을 좀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번 이제 경련 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 경련 간호까지 저는 오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더 이어서 마지막 6단원 이제 정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동 간호도 열심히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